캐나다에 사는 31살의 블레어 아담스가 공사 중인 호텔 주차장에서 발견됩니다. 그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옆에 놓여진 작은 미니 힙색 안에는 미국과 독일 현금 4,000달러가 들어있었고 그 밖에도 금괴, 금화, 보석이 담겨 있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사는 블레어 아담스는 건축감독이었습니다. 그는 긍정적이며 밝고 다른 사람들에게 늘 친절하였으며 미소가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술을 마셨다 하면 좀 과하게 마시는 경향이 있긴 했지만 현재는 고치고 문제될 일은 없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정신적인 질환에 대해 진단받은 적 또한 없었습니다. 직장 생활도 꽤 승승장구하고 있었으며 그의 삶이 점점 더 즐겁게 변해가고 있던 중이었죠. 1996년 여름이 시작되기 전 그렇게 평탄하던 그의 삶이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몇 주 전부터 어쩐지 행동이 이상해졌습니다. 그렇게 밝고 긍정적이었던 사람이 편집증적인 태도를 보이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변덕스러워졌으며 쉽사리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블레어의 급작스러운 행동에 걱정이 됐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행동들을 보였으니 당연했죠. 꼬박꼬박 잘 나가던 회사 생활에 점점 집중을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월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블레어, 왜 그러니?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렴.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퍼뜨리고 내가 사라지길 바라고 있어. 그는 마치 누군가의 원한을 받고 있는 듯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블레어의 불안해 보이는 행동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는데 1996년 7월 5일 은행으로 가서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합니다. 게다가 집의 금고에 멀쩡히 놓여있던 금품들 역시 힙색에 옮겨 담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그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나가는지에 대해 어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가려 했지만 입국을 하지 못합니다. 국경에서 건너려고 했는데 수비대에게 과거 범죄 경력이 없다고 거짓말한 것이 들켜서 거부당한 겁니다. 거절당한 그는 친구의 집에 들렀다가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7월 8일, 블레어는 어머니 집에서 나와 독일로 향하는 비행기표를 구매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독일에 있는 전 여자친구를 만나려 했던 것으로 추측됐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왕복 항공권을 샀지만 그날 티켓을 환불받습니다. 7월 9일, 다시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가려 했지만 실패합니다. 그날 그는 체포가 되는데 그가 차를 훔치려 했다는 혐의였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풀려납니다. 그는 다시 미국으로 넘어가려 밴쿠버 공항에 차를 세우고 다른 차를 빌려 드디어 국경을 넘습니다. 시애틀로 넘어간 그는 워싱턴 DC행 비행기 티켓을 구입합니다. 7월 10일, 워싱턴에 도착한 그는 토요타 차를 렌트하고 새벽 6시 45분 녹스빌로 차를 몰았습니다. 오후 5시 30분 녹스빌에 도착한 그는 주유소에서 이상한 행동들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워싱턴에서 녹스빌까지 장시간 차량을 운전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랬음에도 갑자기 차의 열쇠가 문제가 있다며 시동을 걸 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애타게 시동을 걸려고 했던 그 자동차 키는 밴쿠버 공항에서 빌렸던 다른 차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의 키였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키를 꽂으려고 해도 될 리가 없죠.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주장에 서비스 센터에서 나와 확인을 하니 이 자동차의 키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 손님, 죄송하지만 혹시 주머니에
다른 키는 없을까요? 직원이 주머니에서 다른 키를 찾아보라고 그에게 말하지만 그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기니 별 수 없어진 직원은 차를 견인시켜 근처 카센터로 보냅니다. 그리고 블레어를 카센터 근처에 있는 모텔에 내려주었습니다. 직원은 참 별 이상한 손님 다 보겠다며 좀 짜증이 났을 겁니다. 다음날 서비스 센터 직원이 하루 일과를 시작하려는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경찰에게서 온 전화였고 블레어의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직원은 형식적인 인터뷰를 하고 모바일 샘플이 제출됐지만 체포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바로 10일 7시경 모텔에서 하루 숙박을 잡지만 방으로 단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모텔 CCTV에는 블레어가 로비에서 40분 동안 5번 정도 자리를 비우는 것이 찍힙니다. 호텔 직원이 그를 기억하기를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 보였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로부터 12시간 후인 11일 오전 7시 공사장에 인부들이 출근을 하다가 블레어를 발견한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그가 노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에게서 많은 현금과 금부치들이 발견되어 그가 노숙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답니다. 그의 옆에는 밴쿠버 공항에서 빌렸던 자동차의 키가 놓여 있었습니다. 또 바지와 양말 역시 주변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바지와 양말은 뒤집혀져 놓여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집에 막 들어와서 다리를 쭉쭉 올려서 바지를 벗으면 나오는 그 모양 있지 않습니까? 모르시려나요? 저는 종종 그렇게 탈의를 하곤 해서. 여하튼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 블레어는 무언가를 복용한 흔적 또한 찾아볼 수 없었고 누가 보나 누군가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될 정도의 흉터들이 있었으며 사인은 폐혈성 쇼크로 인한 것이라고 확인됩니다. 유일한 증거로는 블레어 손에 있던 검은색 긴 머리카락이었지만 조사 결과 어떠한 인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에 의해서 발견한 음식물로 봤을 때 그가 사라진 12시간 사이에 무언가를 먹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조사를 벌인 결과 트럭 정류장에서 그를 보았다는 목격자를 찾아냅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블레어는 또 다른 남성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목격자들의 도움으로 몽타주가 작성됐습니다. 이 목격에 대한 이야기로 사람들은 그가 트럭 정류소에 갔을 때 길에서 일하는 여성과 함께 주차장으로 갔는데 그녀와 그녀의 동료가 나쁜 마음을 먹고 블레어의 금품을 노렸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발생한 일이다 라고 추측했습니다. 추측일 뿐이지만 새벽 3시 30분에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비명소리를 들었다는 제보가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좀 이상하죠. 그런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라면 굳이 금품을 그렇게 놓고 갈 리가 있겠습니까? 블레어는 자신이 걱정하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던 것일까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너무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블레어가 차도 옮기고 다음에 비행기도 타고 다시 차를 빌려 장시간 운전해 녹스빌까지 왔는데 이 수많은 행적들을 모두 쫓았다는 그 사람은 대체 얼마나 블레어에게 원한이 깊다는 것일까요? 그랬기 때문에 금품도 다 남겨두고 간 것일까요? 밝고 긍정적이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편집증적인 행동을 보이더니 누군가를 두려워했습니다. 과연 블레어가 두려워하던 그는 실제로 존재하던 사람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바지와 양말이 뒤집어져 놓여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의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드네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있는 지금까지 풀리지 않은 그날의 미스터리.
블레어 아담스의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